민감한 반응 나올 형님들 때 1000명, 1000명 돌파 실시간 따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원래 요 자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이 내용은 종교 방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이거는 사진입니다. 100% 노조의 입장입니다. 저랑 상관없습니다. 나와 있는 곳은 배민 본사 앞, 바로 이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배민 본사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이유, 비마트 알뜰 도입으로 인해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배민 커넥트 콜은 알뜰 금액이 지금 보고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프로모션을 안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비마트도 이제 알뜰 도입한다 해서 지금 농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성 며칠째예요? 13일자입니다. 13일 차면 여기서 뭐 어떻게 계속 뭐 자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에 돌아가면서 매일 당번 정해서 숙직하고 있고요. 네. 한 명은 무조건 잡니다. 한 명은 와 진짜 고생 많으시겠다.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부 지회장 맡고 있는 김문상이라고 합니다. 지혜등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식적인 이야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플러들은 소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서비스 연맹에서 지지했던 정당이 이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정책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었는데 네네.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서비스 연맹 조합원 출신인 정혜경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 네네.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진보당 국회의원이 3분이 이번에 원내 진출하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의견 전달이 되겠지만은 아울러서 민주당도 같이 접촉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아씨 우리 이거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리한 약관 변경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인데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관이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취업 규칙에 불이익한 규정 변경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건보다 그 근로 조건이 불이익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걸 넣는다는 거죠. 그게 근로기준법은 법제화 돼 있어요. 플랫폼 관련 노동 법안에 그걸 넣자는 거죠. 배민과 대화 흐름 분위기는 어때요? 정책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테이블은 계속 열리고 있고요. 배민 대화는 아직 단절되지는 않았어요. 폐쇄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럼 뭐 배민은 단절되지 않고 폐쇄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제 이번에 치고 올라온 2위 쿠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쿠팡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 대화는 하겠는데 들어는 줄게 하지만 단체 협약은 맺지 않겠어. 이게 오늘 핵심 아니에요. 네. 단체 협약 안에 알뜰 배달 금액이 들어갔어야 뭐 예를 들어 3,000원으로 한다 최소 그러면 그걸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밑으로. 근데 그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단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뜰 배달은 자기네 맘대로 뭐 2,000원 픽업비 뭐 얼마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노조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알뜰 배달도 기존 기본 배달처럼 3,000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지만은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단건 배달, 성생지원금 관련만 그런 타결을 짓고 알뜰 배달 교섭은 보충 교섭으로 계속 하자 하고 작년 7월 이후로 보충 교섭을 왔는데 지금까지 타결이 안 되고 질질 끌고 왔던 거. 저번에 제가 이제 방송 드렸고 문의드렸던 것 중에 인천 쪽 배달거지 그 상황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요? 일단 그 주문자, 그러니까 가해자죠. 피의자는 배민치로부터 계정블럭 당한 상태 확인됐고요. 네. 관련 자료는 이제 경찰에서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했고 네. 구체적 물증이 없지만 이제 주문 형태, 취소의 횟수 등으로 봐서 이제 악질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서 네. 검찰 송치했습니다. 아, 맞죠. 거기까지 네. 연락했죠. 여기에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고소, 네. 공갈 협박으로 맞고소 진정 등을 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배민 케어센터에 무료 법률 지원이 있어요. 배민 케어센터에 네네. 1차로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회사에 네. 그분은 우리 조합원이다.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잘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오늘 YTN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YTN에서 좀 취재를 시작을 했다고. 아, 그 배달거지 네네. 아.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아, 배달거지 진짜 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다계정 유튜버 그거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다계정뿐만 아니라 다계정도 문제지. 다계정도 너무 뻔뻔하게 대놓고 한다는 게 문제인데 여러 형태 여부쟁에 대해서는요. 우리 노동조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사측과 의견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얼마 전에 다계정 유튜버는 사실관계 전체 자료 사측에 전달됐고요. 네. 조만간 답변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 유튜브를 딱히 뭐 가서 욕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진행되는 상황은 그대로 간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가볼 텐데요. 일단 우리 측이 제시한 알뜰 배달도 기본료 3,000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는 사측은 명백하게 거부한다 했어요. 배달비 방향.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첫째는 배차 방식을 배차를 고도화해서 배달비를 하락을 시키려고 한다. 고도화를 뭐 어떻게 대충 시간당 3콜 수락할 수 있는 거 4콜까지 수락할 수 있게 촘촘하게 잘 짜준다는 거죠. 일을 동선도 잘 짜주고. 예. 이게 배차 고도화죠. 일하는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수입을 회사가 가져가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인이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배송권을 늘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건 소화하고 수입 늘어날 거. 이때 이 수입 늘어나는 것을 회사는 새로운 배송 서비스 형태로 위장을 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알뜰 배달이 대표적인 예이죠. 아니 그러면 뭐 비마트 단가도 하겠다는 거고. 비마트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알뜰 그 느낌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 배달 단가 하락을 이런 라이더나 커넥터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달러 거부 운동을 하고 이걸 뭐 하냐? 3PL 제3자 배송 외주나 협력사로 뿌리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배민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을 다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고 콜 소화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은 당연히 개개인한테 우리 배민 라이더나 커넥터한테 오는 현실은 뭐냐면은 콜사가 와요. 왜? 거부하고 했더니 외주 협력사를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예약으로 딱 저희들이 묶어놓으니까 여기를 자기들이 못 건드니까 네네네. 이 옆에 사이드로 자꾸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했다는 식으로 그 단체 예약의 범위를 꼼수를 써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역시 루루님 지방 2,000원도 해결해야 함 여태까지 갈라치기 하고 비만한 거 아닌가. 루루님의 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블랙 노조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지방차별 철폐. 철폐였죠. 이거 언제부터였습니까? 처음부터 노조 설립 초기부터 지방차별 철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저희들이 외쳐왔던 구호예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방차별 철폐를 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많이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 2,000원대로 우리가 떨어졌다 해서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노조 가입하고 싶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라고 치면 되죠. 네이버에 배달 플랫폼 노조라고 치면 저희 노조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메뉴에 오른쪽에 보면은 노조 가입 메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요. 지방은 왜 단가가 짜요? 서울이랑 달라요. 이유가 뭐래요? 아, 근데 이거 어이가 없는데요. 지방은 생활비가 덜 드니까 배달비 적게 준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공산품 가격이 싸냐? 그러면 지방은 수수료 덜 받느냐? 아니래요. 수수료는 똑같이 받는데 어찌됐든 음식 객단가가 싸니까 수수료 수입도 적게 들어온다. 배달비도 적게 받는 게 맞다. 이게 사측 논리예요. 이상한 논리를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우청이죠. 네. 우청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서로가 여기 시청자분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게요. 제가 그냥 비하는 아니지만 여기 노조분이 가면 예 이렇게만 하고 오는 줄 알아요. 막상 가면 이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우형의 정책이 바뀌진 않잖아. 그러면 우리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노조 새끼들 가서 네만 하고 온다. 그래도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청에서의 어떤 내용이 가고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오해를 많이 올라가기는 한데 우청 현행 법 체계상 우리의 교섭 대상은 우아한 청년입니다. 근데 우아한 청년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은 것들은 우아한 형제가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아한 청년이 라이더를 관리하는 거고. 거기 가서 할 말은 다 하고 하잖아요. 하여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요. 근데 왜 시청자분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 하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묵묵부답 입 닫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바뀐 게 없으니까 노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또 사측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오해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배민 플러스 일반 대행 외주화. 배민 플러스. 이거 어떻게 되고 가고 있나? 이거는 이제 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확실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 쿠팡 플러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던 걸 보면은 네네. 현장에서 라이더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민 협력사 신청이 폭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2,000원이 내려가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에 라이더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입법 추진으로 이런 것들에 규제가 가해져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슷한 경우가 택배 같은 경우 택배 CJ를 예를 들면 CJ 택배가 있고 그 밑에 택배 대리점들이 있어요. 택배 기사들은 택배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요. CJ 택배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배민 협력사도 마찬가지예요. 우한 청년하고 우리는 지금 계약 관계인데 나중에 배민 협력사가 나오면은 배민 협력사 지사장들하고 계약을 하지 우한 청년과 계약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우한 청년, 우한 형제의 교섭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택배 노조가 대리점 사장들하고 교섭하지 않고 CJ 본사와 교섭해서 그 교섭 결과를 가지고 CJ 본사가 대리점에
내려라. 지침으로 아. 내려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CJ가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네.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언제 대충 이겼나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불과 두세 달 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이거네요. 네. 사장이랑 계약해서 자기네 하고 있었지만 더 큰 모체에게 원청하고 원청이 네. 니네가 이걸 좀 해라, 뿌려라.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법으로 못을 박자고 하는 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 개정의 방향이나 사회적 트렌드는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배민이 협력사를 모집하고 뭘 하고 별 짓을 다 해도 결국 우리 노동조합이 배민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섭하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일반된 거기 들어가면 막 분목질 뭐 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2달러까지 내려감으로써 지금 라이더들이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배민이 그런 거 의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탈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2달러로 내리면 너네 먹고 살고 싶으니까 협력사로 가라? 그렇죠. 신규 유입의 제일 큰 핵심이 뭡니까? 우리 형님들 신규 유입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돼? 팅 한번 쳐주세요. 형님들 봐봐, 나보다 리라님 수입 인증 2달러 인증이나 하라고 2달러 거저했다. 봐봐, 수입 인증 신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일반 대행 콜, 그러니까 이제 배민이 일반 대행을 운영하면서 그 오토방들이 빼버리면 이게 엄청 큽니다. 노조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세요? 수익 인증은? 저희 노조는 조합원 간의 수입 인증 금지하고 있어요. 뭐 금지라는 게 뭐 문서, 그러니까 공지사항인가요? 아니면 암묵적인 룰인가요? 아니 공지사항이에요. 수입 인증 자체 왜 공지사항에 노조는 그거 금지죠? 아니 근무 연수라든지 네네. 그 사람들 상황이라든지 네네. 사는 지역이라든지 네네. 뭐 여러 콜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 수익은 변수가 맞죠. 생겨요. 그걸 맞죠. 변수가 생겨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강남 와서 얼마 벌었다. 강북에서는 얼마밖에 못 벌었다. 서로 환경이 달라요. 일하는 환경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차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수입 인증을 딱 해가지고 마치 배달 노동자는 무조건 이 금액 버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 못 버는 사람들은 그럼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 네, 그게요. 다 열심히 일해요. 자기 조건에서 그게 최선인 거지. 그럼 박탈감 굳이 우리끼리 왜 주냐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줘야지. 그렇죠, 수입 맞죠. 인정 안 됩니다. 아, 노조도 그런 수익 인증에 대해 완전 공지 금지라고 하는 거 보니 저랑 좀 생각이 맞아서 좀.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나 제가 경험한 건데 그 어플에 주문사항에 딱 보니까 한 집 배달밖에 안 돼. 그래서 그 가게 사장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라이더님, 우리는 한 집 배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당신 지금 픽업하냐? 그랬다가 이제 결국에 결과만 말씀드리면 배민이 시간대별 거리별에서 막 알뜰한지 알뜰만 주문 뭐 한지만 주문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거는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는 우형이 이렇게 하는 거라 우청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주문 앱에 주문 가맹점 관리는 우형 몫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청하고 교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라이더를 관리하는 거는 우청이 하는데 가맹점 관리는 우형 몫이거든요. 우형이 하는 거라 우청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네. 우청 측에서 우형에 한번 문의해보겠다? 알아보고 확인해 보겠다. 이게 현실화적으로 되면요 마사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라이더 안 나오네? 그럼 원래 프로모션 줬죠. 그리고 단가를 올렸죠. 안 해. 그냥 알뜰로 해. 그럼 고객들이 알뜰로 주문하면 라이더 한 명만 나와도 3개씩 묶을 수 있잖아요.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가면 지금 봐봐, 한 사람이 알뜰로 돈 졸라 2달러 알뜰로 3개를 묶어. 그걸로 가. 하는 것 그리고 같아. 외주를 줘. 그걸로도 빼. 근데 이제 아작이 난다니까요 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막 민감한 반응 나올 형님들 때 1000명 돌파 실시간 따로 원래- 한 번씩 감사합니다. 원래 요 자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이 내용은 종교 방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 이거는 100% 노조의 입장이 저랑 상관없습니다. 100% 노조. 그래야지 고소를 당해 우리가 당하지 종교 방송 아, 고소 이거 당하면 안 되잖아. 이 자막을 못 썼는데 이거는 가끔 한마디씩 해요. 네, 이거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노조의 입장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사측도 함부로 안 하지. 아, 근데 나도 진짜 이 7방 1000명이 넘어가니까 조금 쫄리긴 하네요. 왜냐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라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네, 조심해. 저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우영 관련된 건 조금 접어두고요. 네. 또 오늘 핵심 내용. 지금 노조 이름이 뭡니까? 저희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입니다. 아, 냥냥이님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그 배달 노조의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신호총 안에 배달 관련 노동조합이 이제 2개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라이더 노조가 하나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2개인 거예요? 다른 2개여서 직군들도 뭐 2개 이렇게 되나요? 뭐 택배는 노조가 뭐 택배는 원래 2개인가 3개 딱 합쳐 그러니까 다른 직군들도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은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거의 모든 직종의 노조는 복수 노조입니다. 근데 왜 복수 노조로 가죠? 보통? 노조마다 약간씩 달라요,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측과 좀 더 협조적인 노조도 있고, 네. 사측과 투쟁적인 노조들도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 아니고 근데 그러면 이런 봐봐요. 노조도 있고. 지회장님이 지금 계시는 노조가 있어. 근데 막 강력하게 뭐 이거 해달라 했어? 근데 다른 노조가 아니야, 그거 조금만 덜 해도 돼. 그 대신 우리한테 이득을 줘. 라고 협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배민에게 유리하게끔 협상해줄게 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노조가 여러 개라면.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돼? 왜 안 돼? 노동조합법상에 네. 교섭권은 한 개의 노조만이 갖게 되어 있어요. 즉 배달의 민족과
교섭을 할 수 있는 노조는 한 개 노조만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 대표 노조라고 그러고 짧게 교대 노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걸 라이드 유니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섭 대표 노조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교섭 대표 노조는 어떻게 가리느냐? 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노동조합이 제1노조가 되고 교섭 대표 노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배달 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권은 저희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거고, 처음 교섭 신청했을 때 그쪽과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가리기 위해서 조합원 수를 까면서 그 노동부의 진호위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인원이 훨씬 더 많다 해서 저희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된 겁니다. 제 노조가 서로가 라이더들의 권리를 위해서 각자가 잘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은 또 함께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함께 하거나 함께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제 막 노조한테 이거 뭐 그냥 잘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속 지금도 그랬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런 열성, 열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 전에도 원래부터 잘해 오셨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네네. 우리들이 이런 작은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잖아요. 사실 하루 콜 안 타는 거, 1시간 콜 안 타보고 빵통에 스티커 하나 붙여보고 이런 작은 실천들 한두 번 해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갖고 소통하고 의견 개진하고 함께 의견 뜻 모으고 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노조 욕을 아무리 해봐도 의미 없어요. 조합원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노동조합은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왜? 민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겸허하게 듣고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가입을 해주시면서 비판도 하고 욕도 해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배달 플랫폼 노조라고 치면 나오고요. 아니 근데 그럼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곁다리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노조 저놈들 왜 끌려다니냐라고 말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그게 이제 핵심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교섭한다, 교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무슨 뭐 무역 협상하듯이 비즈니스 협상하는 것처럼 인식하기가 쉬워요. 노동조합과 회사의 교섭은요, 비즈니스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노동자의 힘이 더 세냐, 회사의 더 힘이 세느냐, 세력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쭉 봐도 노동조합이 많은 것을 쟁취해 갔을 때는요, 노동조합이 압도적으로 힘이 셌을 때였어요. 결국 노동조합의 힘은 쪽수 문제입니다. 쪽수가 많으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멈출 수 있을 만큼의 쪽수를 가지셨을 때는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힘을 가집니다. 배달 플랫폼화 되면서 우리 옆에 있는 기사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얼굴을. 그런 척막한 이제 사막에서 노조가 생긴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생긴 게 진짜 기적입니다. 왜? 내 옆집에 뱀이 꺼냈대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뭉칠 수가 없다라고요. 뭉칠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노조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노조가 생겼을 때 물 양분이라도 조금씩 줘서 그걸 키워야 나무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결국에 돌아오는 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의 단가 2달러가 아니라 3달러, 4달러로 갑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전운행하세요. 안녕.